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슬라생 내용이에요. 슬라생에서 최근에 2주 동안 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 이제 75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8번까지인데 75번 줌을 더 잘 사용하기. 여러분들이 지금 줌을 사용하시는 그 수준들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참가해서 하셔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줌을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줌 그 부분들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줌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처음에 가상 배경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상 배경. 가상 배경은 줌의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그 화면 거기를 눌러보면은 가상 배경이 나오는 거였는데 있는데 그 가상 배경이 얼마 전까지는 아이폰에서는 가상 배경이 있는 거였는데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에도 지금 있습니다. 가상 배경 하는 것이. 이제 제 경우는 가상 배경을 해보니까 너무 화면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가상 배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비디오 필터라는 게 있는데 그 비디오 필터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다양한 그것을 보여줘요. 비디오 필터가. 그래서 그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서 그 비디오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지금 누르셔가지고 비디오 필터 한번 하셔서 그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그 밑에 누르셔서 그래서 뭐 머리에다가 뭐 또 한번 씌워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럼 지금 윤박 선생님도 머리에 이렇게 뭐 하나 모자라도 하나 씌워 보세요. 지금 하실 줄 아나 제가 보기. 비디오 필터를 하셔서 그 비디오 필터에 보면은 뭐 모자도 씌우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모자를 쓰시려는 게 아니라 비디오 필터에 모자를 씌우는 게 있어요. 비디오 필터에. 그걸 지금 아시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디오 필터에 보면은 좀 맨 밑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디오라는 거 있죠? 비디오라는 거 밑에 보시면 음소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예, 지금 우리 곽수희님 모자 쓰셨네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김재복님도 모자 쓰셨고요. 모자뿐이 아니라 뭐 수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눈썹 그리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 그 기능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이 좀 덜 됐을 때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런 거 그리시고 나오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재밌잖아요. 우리들 각자의 어떤 그 다양한 모습으로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필터에서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배경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뭐 배경을 나 나름대로 배경이 아니라 뭐 그 창을 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재밌겠죠? 그래서 가면 무도회처럼 이렇게 서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 우리 한번 이렇게 할까요, 오늘? 재밌는데 우리 레이첼님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윌리엄님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윤정현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실 수 있는지를 좀 보려 그래요, 여러분들. 하실 줄 아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회 그 목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웃을 수도 있고 또 그 비디오 필터에 보면은 이제 비디오 필터에 그
여기 지금 스튜디오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스튜디오 효과라고 돼 있죠. 그 스튜디오 효과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썹도 그리고 뭐 입술도 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술을 한번 칠해 볼까요? 입술이 빨개졌죠, 갑자기? 제 입술이 되게 빨개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루즈도 이렇게 칠하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베타 버전에 있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좀 모자를 써서 그렇지만 그 눈썹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눈썹이 되게 짙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해도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눈썹을 했는데도. 스튜디오 효과에 보면은 눈썹을 하면 확실히 진해지네요. 네.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이렇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눈썹에다가 위에다가 성냥개비를 몇 개 이렇게 올리셨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매일이 아니라 눈썹을 잘라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벌써 5개월째 있으니까 눈썹을 잘라줄 사람이 없어서 되게 싸납게 지금 돼 있습니다. 눈썹.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그 줌에만 있어요. 줌에만. 그래서 다른 데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효과에서 이렇게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입술색이나 이런 걸 칠하실 때 위에 보면은 그 향후 모든 회의에 적용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잊어버리시는데 요거 한번 세팅해 놓고 그거 지우지 않고 하시면은 다음부터 하는 거에 모든 게 나와요. 자기가.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장난같이 하는 거에서 또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또 저 사람은 뭐야 그러겠죠. 아마 지금 나중에 아까 우리 모자 쓰고 뭐 이런 거 나중에 보면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저분은 왜 갑자기 이상한 걸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그 가상 배경 선택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고 고장 나는 거 없으니까 가상 배경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본인이 있는 자기의 사진을 가상 배경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강의할 때 뒤에 부분들이 저도 지금 뒤에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들을 가상 배경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 그 지난번에 어디선가 제가 강의를 했었지만 그 줌잇 같은 거 써요. 줌잇 공유해서 해야 되겠네요. 줌잇을 쓰셨는데 줌잇을 여기에는 줌잇은 원래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줌잇 아주 좋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모디파이한 아이캔 줌잇을 깔아놨어요. 줌잇이랑 같습니다. 하는 것은. 근데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모디파이 한 건데 그러니까 아이캔 줌잇을 쓰시든 줌잇을 쓰시든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줌잇을 쓰셨을 경우에 그 컨트롤하고 2를 누르면 컨트롤 누른 상황에서 2를 누르면 그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돼서 이렇게 이제 커서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 그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마우스에서 이제 이 저거 있죠? 마우스의 그 버튼 말고 이 트랙 이것을 해서 움직이면은 더 커지고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대시켜서 보여줄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올 때는 항상 ESC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E를 누르면 컨트롤 2예요, 넘버. 컨트롤 2를 누르면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글씨를 쓰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앉아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강의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뭐 다 영어 잘하시니까 만약에 그린색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G 누르시면 돼요. 그럼 그린색으로 됐죠. 블루 색깔로 바꾸면 B 누르시면 파란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레드는 빨간색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 오렌지. 네. 그 다음에 옐로우도 있어요. 옐로우는 이 바탕이 지금 옐로우라서 잘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 이 상황에서 펜을 그렇게 바꾸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 이제 이거는 제가 줌밋은 다른 데다가 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줌밋은 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줌 확대하고 뭐 이루는 줌 뜻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다 어떤 그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하셔야 될 것은 W예요. W. 그러면 여기에 하얀색 칠판이 됩니다. 칠판이. 그 다음에 블랙이 뭐였었더라? 맨날 잊어버렸네. 예, K예요. K를 누르면 이제 그 블랙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는데 마우스로 글을 쓰시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태블릿에 그 펜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전용 그 쓰시는 전용 태블릿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집에 줌을 하실 때 펜이 달려 있는 종류가 있잖아요. 펜이 달려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쓰는 그 태블릿에 거기 펜이 있다. 아니면 내 노트북에는 펜이 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다 펜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지금 이 마우스로 글씨를 쓰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잘 안 써지기도 하고 불편해서 마우스로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노트에 있는 그 펜을 펜 있죠, 노트 이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폰에도 따로 이런 펜들이 있는데 아이폰에 쓸 수 있는 그 아이패드에 쓸 수 있는 펜 되게 비싸요. 100몇십 불씩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 저게 선명도가 좋고 또 그 지연 시간이 없어야 이게 써지거든요. 편리하거든요. 저는 막 글을 쓰고 있는데 뒤늦게 나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게. 지금 이제 요즘 저는 지금까지 노트 시리즈를 쭉 썼는데 스마트폰을 노트 시리즈를 쭉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노트를. 지금 노트 20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엊그제 이제 내년에 S21이 나오는데 S21이 모양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지금 그 발표되고 있는 거는 다 루머긴 하지만 사실은 루머가 나중에 보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 루머가 뭐 일부러 그쪽에서 흘리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그래서 그런데 모양이 더 예뻐지게 돼 있어요. 위에 부분이 이렇게 위에 부분은 좀 약간 더 두껍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게 있는데 S21에 울트라에 펜이 들어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노트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노트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노트를 없앤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삼성에서 S 시리즈에다가 노트를 넣고 아니 펜을 넣고. 그래서 지금 제가 11월 말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월요일에 이제 치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만큼 다 잇몸이 굳어 있는 날을 좀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해야 돼서 만약에 안 굳어져 있다 그러면 더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교육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래 들어와서 갑자기 여태까지 무슨 엑스레이 이런 거 거의 안 찍고 살았어요. 그런데 근래 한국에 와서 치과 때문에 엑스레이는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여러 번. 그런데 여기 원주에 와서도 지금 며칠 동안에 목 엑스레이도 찍고 팔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제가 이게 아침에 이렇게 되면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뭐가
그 안에 뭐가 자라서 무슨 피스톨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다 그러면 따각따각 소리가 나는데 어제 그것도 또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했더니 그거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 만약 나중에 더 이제 심해지면은 간단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 손이 좀 문제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매일 그 40년을 이걸 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손은 굉장히 깨끗하대요. 다른 그런 것은 손은 굉장히 깨끗하답니다. 어깨는 지금 말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조심해서 하세요. 제가 보면 어디를 다친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부딪혔거나 심하게. 그래야 일로 인대가 끊어지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내가 이 방송 안 볼 거니까 얘기하겠지만 제가 4년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다녔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등산로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승질이 못 돼서 저는 늘 산에 다니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야, 저쪽으로 가면 길이 나올까? 뭐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며칠 관찰을 합니다.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저쪽으로 어떻게 하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궁금해가지고 결국은 가봐야 돼요. 결국은 가서 보면은 10번 가면은 9번 이상은 없어요. 길이. 뭐 끊어져 있거나 낭떨어지거나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못된 성격이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제가 다니던 그 우리 동네 뒷산 같은 경우는 원래 등산로가 하나였는데 저 때문에 4개가 됐어요. 분명히 저 때문에 된 거예요. 그전에는 글로 사람들 안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경사가 높은 경사예요. 꼭대기 부분은 한 65도 정도 돼요. 65도라는 경사는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쓰면은, 정말 아찔합니다. 근데 그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올라갈 때는 뭐 기어서라도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아차하면 굴르잖아요. 굴르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스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스틱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 경사를 굉장히 급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아마 그때 어깨인대가 상했나 봐요. 저보고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끊어져 있는데 안 아프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사고가 콱 나서 했었으면 아플 텐데 제가 이렇게 완전히 저걸로는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뭐그 의사가 선생님이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 인공관절 얘기를 하니까 괜히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깨끗하게 날 걸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운동하실 때 좀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그 의사나 다른 선생님들의 말을 좀 무시하고 나는 혼자서 뭐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75번은 그런 거였었고요. 76번은 MJK라고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하나 깔아두십시오 하고 하는데 멀웨어 제로 킷이라는 거예요. 멀웨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오지만 사전적 의미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 근데 그러니까 아주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공유를 안 하고 있나요? 화면 공유하면서 해도 저 혼자서 지금 보고 줄치고 앉아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멀웨어라는 그 의미는 사전 여기에 이 부분에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다. 사용자.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도 이런 거에 속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속할 수 있죠. 근데 근래 들어와서 몇 년 전부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랜섬웨어예요. 랜섬웨어는 얘네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데이터를 그 암호화해가지고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질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에이, 나는 그 별일 없어 하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중에 목회자들이라든가 글 많이 쓰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 거를 얘네들이 다 묶어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데 그게 없이 그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돈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글이라든가 모든 그 폴더가 다 묶여져 있어서 그걸 열지 못한다 그러면 제 사역의 대부분을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들한테도 돈을 많이 뜯어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MJK 하나 깔았다 그래가지고 다 완벽하게 처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서 컴퓨터에 깔아놓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거대로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거대로 뭘 하시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 프로그램들이 다 깔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를 깔아 두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깔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이 하시다가 혹시 나중에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무료로 이렇게 나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깔아놓으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이렇게 풀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돈을 받고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돈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서로 이 사람들이 경쟁이 붙거나 막 이럴 때는 한쪽에서 무료로 한다고요. 근데 무료를 하는 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뭐 1주, 2주 이렇게 했을 때 무료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조금 지나면 그건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가 돼요. 근데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아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해서 했어요.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지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는 유료가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십시오 하면은 그냥 받아서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안 쓰시고 뭐 지워드려도 나중에 유료가 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버전. 그러니까 버전이라는 게 그렇죠? 만들어 놓고 계속 무슨 업데이트를 약간씩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버전들을 그냥 받아 놓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JK 그거는 지금 한번 다 깔아놓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우리 매기님은 하여튼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리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제가 처음부터 이건 뭡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공부를 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밀리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거 2주에 한 번씩 하는 슬라생 강의는 2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쭉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이제 내용을 어려운 게 아니라 한편은 읽어봐야 되거든요. 이해를 한 번에 딱 읽어보고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선생님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해 안 되면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이렇게 내가 하다가 보면 제가 글을 잘못 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 창세기 1장에서 1장 다 하고 2장 3절까지 하는데 한 2달 반, 3달 걸린다는데 제가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한 달 만에 그거 다 끝냈어요.
근데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건 우리 공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운다 하면은 막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엔 그냥 듣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한 100번씩 100번 중에서 원래 한 그쪽에서 한 200번 들으라고 하는데 한 50번 들으면은 알아쳐요. 가만 자동적으로. 근데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내일 되면 또 하면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은 이게 다 외워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라 그러시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아, 선생님 오늘은 내가 이걸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내일 되니까 또 잊어버려요. 아, 당연하죠. 저도 잊어버리는데 제가 지금 여기 글을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선생님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아, 그거 어떻게 했더라? 내가 글을 써서 올려놓은 것도 그러는데. 근데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 그 다음엔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걸 당연하다. 그거는 뭐, 아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20대들도 잊어버려요. 10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설교 시간에 은혜 무지하게 받았는데 설교 끝나고 이렇게 밖에 나오는 시간이 그 시간에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설교 끝나고 밖에 나오는 시간. 한 20분쯤 지났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20분쯤 지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무슨 내용은 대강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내용도 이제 잊어버리죠. 아예 집중을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는 그렇게 해서 쌓여서 하셔야지. 오늘부터 뭐 딱 해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얼마 동안 하면 선생님만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하면 나만큼 되나? 제가 그랬어요. 한 2년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한 3개월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3개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아는 거와 적용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를 제 강의에 자꾸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은 저는 그 전문가예요.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쓰나 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그걸 배우실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를 안다고요. 하나하나를 아는데 그걸 전체 적용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단체방을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건 나중에 그 슬라상에 올라가겠지만 단체방을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단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하나 방법만 쓰실 거라고요. 단체방. 거기서 벗어나질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리지 말라는 걸 이상한 걸 자꾸 올리고 거기 하면 다 이사가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하면 저한테 그런 거 무지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까? 그렇죠?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죠. 지금 단체방에서. 그런데 오픈 카카오톡을 쓰면은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자. 야, 그럼 우리가 전부 오픈방으로 들어가는 거 만들면 되겠다. 근데 얘의 장점이 있고 이거의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합쳐서 쓰셔야 돼요. 또 거기다가 그 단체방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걸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오늘 이 중에서 혹시 오후에 제가 테필러 강의 하는데 2시부터 오늘 제목이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그 예전에 토요트 강의 돈 받고 했던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쓰냐?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슬라생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안 들어오세요. 제 비밀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카카오톡 채널에 보면 다 있어요. 제 거.
카카오톡 채널에 재미있는 IT에 그 안에 어, 여기에 회원제 내용만 빼놓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몇 명이 받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안 한다를 아는 게 그런 거예요. 내일 토요특강 신청하라 그랬더니 딱 한 분 하셨어요. 한 분 하시면 안 할 거예요. 한 분을 하신다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지금 수화생 78호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 거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를 눌러보면 이게 URL 복사가 나오거든요. 이 URL을 복사해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쓰되 그 내용은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카카오톡 다 들어가, 슬라생 내용이 1호서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사실은 비밀 창고죠. 저는 비밀도 아니죠. 그냥 창고인데 다 개방돼 있는 창고인데 여러분들이 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인덱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거 그래서 보내드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키링을 하려고 그러면 요걸 탁 누르면 여기에 슬라생 30, 아까 31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슬라생 31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제한하지 말고. 근데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그 사고가 확 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IT를 강의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 주위에서 IT를 강의한다는 사람은 하나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효과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몇 개가 연결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카카오톡이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글을 다 올리고 만약에 내가 뭐 일본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네이버에 저거를 쓰니까 그 SNS를 그 동네에서 많이 쓰는 SNS를 해서 그쪽에 있는 글의 그 주소를 여기다가만 연결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보고를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쭉 올려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쭉 올려서 거기를 들어가라 하면 안 들어가요. 제 카카오톡 채널에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라 그러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스트에 주소를 아까처럼 보내주면은 내 카카오톡에서 그것만 누르면 주소가 그 내용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아까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인위적인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다가 제가 보기 좋게 우리가 보기 좋게 저걸 만들었죠.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폰트 크게 하고 마진 적게 하고는 스마트폰으로 보기 좋게 그것을 그래픽 파일로 세이브를 해놓은 건데 그렇게 해놓으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한눈에 쫙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보세요. 제 거 카카오톡 채널은 슬라생이 지금 1번부터 한 80호까지 지금 나와 78호까지 발행한 게 있는데 그게 200호, 300호가 되면 그게 역사잖아요. 하나의 역사가 쭉 될 거잖아요. 지금 슬라생 모은 거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팔 거예요. 이번에는 슬라생 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회원제 모은 거. 지금 제가 130개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돈 받고 팔을 거예요. 제가 쓸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 뭐 옷도 사 입고 뭐 하라고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여러분들 나가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들이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몇십 불이라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고 여기 있는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옷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많은 옷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옷이 부자가 됐어요.
뭐 웹2 얘기했더니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온 것만 7개인가 8개인가 돼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제가 입을 것만 딱 빼놓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요. 그 아까 멜웨어 그거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시는 거예요. 컴퓨터에 돈 주고 사시는데 그것이 요즘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한 20불, 30불 이렇게 되는데 1년 단위예요. 근데 그것을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컴퓨터 몇 카피를 쓰는데 얼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몇 카피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은 제가 어떻게 사시면 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사시면은 이거 다 저걸로 사실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키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안티바이러스 프로텍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뭐 노턴이나 맥카피 이런 데들은 굉장히 큰 메이커들이야. 굉장히 큰 메이커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메이커들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맥카피 안티바이러스 14불이죠. 얘는 토탈 프로텍션이라는 것은 기능들이 뭐 시큐리티도 들어가 있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은 몇 카피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3 디바이스 1 이어죠. 3 디바이스의 1 이어잖아요. 제가 그때 이 카스퍼스키 이거 뭐 보내드린 거 한 거 있었죠. 카스퍼스키. 얘네들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세 컴퓨터에 쓸 수 있는데 1년 동안에 19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구입하시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내가 노트북도 있고 뭐 데스크탑도 있다. 하나 남는데 그럼 뭐 자녀들을 주시든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노트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니까 하나 사가지고 셋이서 나누시더라고요. 20불이면 셋이서 뭐 몇 불씩 내가지고 나눠서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세팅해주면 이런 거는 노턴 이런 것은 원 디바이스인데 자동 리뉴얼 되는 건데 14불이네요. 하나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셔서 구입을 하시면 이것은 온라인으로 코드가 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쓰시면 사실 제일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저런 그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걸 한꺼번에 많이 깔아놓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컴퓨터가 이상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은 하나면 충분해요. 근데 욕심으로 이것도 깔아놓고 이것도 깔아놓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에.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것들이 그걸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막 광고가 엄청나게 뜨고 뭐 막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뭐 클리어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클린 뭐 이런 거 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깔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뭐 느려졌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누군가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만 하세요. 다른 것들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문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세요. 말은 클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클린이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클린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것들은 원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때 소개해 드렸었는데 왜 언제인지 제가 스가생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하면 또 제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건 오늘 저거에는 없는 건데 삼성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이 세팅에 설정에서 보면은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 있죠?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죠? 디바이스 케어 원래 다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 저기에는요.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끔 이거 실행시켜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기에 글자가 흐려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지금 100점 만점에 95점이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배럴이 뭐 저장 공간 뭐 나오죠. 그래서 배럴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눌러보면 이제 여기에 이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이 안에 뭔가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하는데 나는 왜 고속 충전이 안 되지? 그러면 이 밑에 충전 여기 눌러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저거를 꺼져 있을 거예요. 고속 충전이라는 게. 지금 여기 고속 충전은 위에 고속 충전은 유선으로 여러분들 꽂는데 그게 고속으로 충전된다는 얘기고 밑에 거는 고속 무선 충전기 있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 근데 여기에 꺼져 있는 분들은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0분이면 되는데 이건 저속 충전을 하면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나는 왜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왜 100%가 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배터리의 이제 사용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뭐 어떤 것들은 어떤 앱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배터리를 보죠. 지금 보면 줌이 지금 3.1% 사용하고 있다잖아요. 제가 지금 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카카오톡 1.8% 이렇게 해서 전혀 내가 지금 쓰지도 않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앱들은 내가 안 쓰는 앱이면은 이건 지워버리죠. 내가 배럴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중에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배럴이라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배럴이라 그러면 제 친구들 앞에서는 배럴이라고 못 부릅니다. 저보고 막 뭐라 그래요. 잘난 체한다. 자, 여기 보면 저장 공간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장 공간들이 나오죠. 뭐가 문서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미지가 5기가네요. 동영상보다도 더 많네. 이미지라는 거는 뭘까요? 사진이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뭐 여기 제가 화면 캡처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스마트폰이 크니까 제가 잘 줄이질 않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따가 보세요. 램이라는 것은 뭔가요? 메모리죠. 메모리.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칠판과 같은 거. 칠판이 지금 원래 제 메모리에는 12기가가 깔려 있는 건데 스마트폰이 지금 이것을 보면 이 중에 메모리들이 이제 막 깔려 있으니까 뭔가가 이런 앱들이 메모리가 다 깔려 있는다 그랬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이. 그래서 지금 메모리를 다 클리어 시킨다는 것은 이제 뭐 제가 스마트폰을 껐다 킨다는 것은 메모리 클리어 시키는 건데 칠판을 지우는 건데 이 지금 정리하면 2.4기가바이트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리를 누르면 이제 그것들이 싹 클리어돼서 2.4기가를 더 쓸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위에 나와 있는 4.9기가바이트를 쓸 수 있는데 2.5기가바이트를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밑에 있는 지금 최적화예요. 그래서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자, 100점이 됐죠? 위에 게 아까 95점이었는데 여러분들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80대 막 이럴 거예요. 그럼 그것이 스마트폰이 지금 굉장히 최적화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위에 있는 그 삼선을 눌렀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자동 최적화 있고 자동 재시작 이런 거 있죠. 자동 재시작 두 번째 거예요. 자동 재시작을 눌러보면은 제가 여기에 요일을 정한 거예요. 요일과 시간을. 이거는 제가 어디인가 그 글이 올라가 있을 텐데, 슬라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실까 봐.
그럼 제 스마트폰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을 오전 3시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부팅되도록 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도록. 재시작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시작을 하면 스마트폰이 클리어 된다 그랬죠. 근데 스마트폰 껐다 키세요. 그러면 화면만 껐다가 키고 저보고 껐다 켰다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완전히 재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다시 시작, 아이폰에서는 완전히 껐다가 새로 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지금 최적 상황으로 되는 거죠. 껐다 키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뭐 여기에 중간에 아까 제가 했던 지금 최적화를 중간중간에 누르는 것보다 껐다 키면은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끔씩 하세요. 그러면 안 하니까 저같이 여기에서 그것을 매주 일주일 몇 번 하도록 하게 돼 있는 거죠. 하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디바이스 케어에 제가 지금 마우스를 안 달았는데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 3선 있죠? 제일 오른쪽에 디바이스 케어에 3선. 그 3선을 누르면은 고급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급 설정에서 아까 그것은 자동 재시작에 있어요. 자동 재시작. 자동 재시작을 눌러보면은 쭉 밑으로 내리면 일정 해가지고 내가 그것은 정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토요일 날도 이렇게 선택하면 토요일 날도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매일 하시든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든 그것은 알아서 정하십시오. 매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 자고 있는 사이에 하는 거니까 뭐 매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매일 하시면 처음에 켰을 때 처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게 자동 재시작이 됐으니까 뭐 비밀번호를 넣으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오전 시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오전 3시면은 늘 깨어 있는 시간인데 옛날에 이걸 해가지고 고쳐야 되겠네요. 시간을 지금 이렇게 고치시면 되죠? 오전 1시로 고쳐서 완료 누르면 이제 제게 월, 수, 금 오전 1시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부팅되겠죠.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제 이것을 이런 어떤 기능들을 알고 쓰시는 것과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왜 자꾸 제가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을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폰의 기본 장착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를 들어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의 앱은 뭔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허락한 부분만 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안드로이드는 좀 개방적인데.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기능이 이거는 지금 저희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디바이스 캐나 구글에서 만든 건데 구글에서 설사 안 만들어도 다른 데서 이게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폰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네가 만든 거 아니면 못 쓰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발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저거 하니까 이번에도 아이폰 새로 나왔잖아요. 아이폰 12.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별 볼 하나도 없는데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선 주문 받는데 어떤 품목은 시작하자마자 매진됐어요. 완료됐어요. 참 재밌어요. 저는 그 심리가 되게 재밌어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아이폰의 그 정책이 기가 막힌 정책을 만든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젊은 애들은 아이폰을 써야 지들이 폼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젊은 애들,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서 여기 어른들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신 게 아니라 애들이 줬잖아요. 할 수 없이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그 삼성 그 갤럭시 S20 FE 그거 아주 좋습니다. FE. 지금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선주문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S 시리즈입니다. S 시리즈.
S20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오늘 공부할 그 다음 거. 77번. 말로 글쓰기의 새로운 방법이에요. 요 프로그램을 찾아서 제가 아주 재밌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용도가 조금 다른데 우리 구글에서 말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특별히 경상도 분들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제가 이거 일단 프로그램 이름은 음성 자막 변환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리서치 앳 구글이잖아요. 근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건 무슨 뭐 문서를 뭐 편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고칠 수도 없어요. 글을 쓰면은. 그런데 어떤 장점이 하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이름 윤승준 해가지고 발음하라 그러면 윤승준을 한자 윤승준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이름을 한꺼번에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윤승준입니다. 그러면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이름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발음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 저는 윤승준입니다. 하고 윤하고 띄고예요. 승준하고. 그래야 발음이 제대로 돼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런 단어나 구문을 추가를 해놓으면은 어려운 발음들을 그걸로 인식을 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슬라생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생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슬라생 여기 지금 보시죠? 지금 가서 보이죠? 이게 슬라생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슬라생을 이렇게 처음에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런데 여기다 제가 단어 추가를 슬라생이라는 단어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슬라생을 하면은 그냥 이 슬라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하시고 여기서 글을 쓰셔서 그것을 이제 이건 뭐 글을 읽어보시면 뭐 다 아는 거겠지만 그것을 전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를 선택해서 이제 다른 걸 카피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내가 카카오톡에서 글을 쓰니까 자꾸 얘가 이상한 단어를 쳐. 얘가 잘 못 알아들어. 내 발음이 이상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내가 발음이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단어들, 특정한 단어들 못하는 그 발음이 안 되는 단어들 같은 거 단어 추가해 놓으셔서 요 앱에서 글을 쓰고 그것을 카피해서 카카오톡에다 붙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쓴다. 그럼 100% 카카오톡에서만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카카오톡에다가 글을 올릴 때도 구글에서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컴퓨터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해서 그 내용을 카피해 가지고 카카오톡에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메일을 쓸 때는 뭐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직접 거기다 이메일에다가 쓰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메일을 신문사에 원고를 보내주는 게 많거든요. 저는 그 원고는 구글 드라이브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이메일에다가 그냥 붙여주는 거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라는 얘기를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구글 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면은 제가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서를 이렇게 썼다고 하자고요. 이게. 그러면 이 글을 자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잘 보세요. 이건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들이 뭐 100% 다 쓰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구글 드라이브 안 쓰시는 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카피 이거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 이거를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붙일 수 있죠. 이메일로 보낼 수 있죠. 붙여서 이메일에다가. 그런데 여기 구글 드라이브 문서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능.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라는 거 있죠. 이 문서를 제목 없는 문서로 공유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제목을 뭔가 하나 붙여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신문에 보내는 거였어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제목을 그냥 붙입시다. 이런 제목을 했어요. 그러면 공유를 누르시면은 이 사람한테 공유를 할 때 여기 지금 여기다가 이메일을 여기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돼요. 여기에. 제가 저한테 제 다른 이메일에다가 그거를 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편집자 여기에 있어요. 자, 편집자. 그래서 편집자라는 얘기는 그 사람도 이 내용을 고칠 수 있어요. 내용을. 근데 뷰어로 해놓으면 그 사람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낸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면 그것은 이메일이죠. 이 사람이 고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댓글 작성자로 하면 그 제 글을 수정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거기다 커멘트를 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편집자로 넣으면 저와 똑같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낼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제가 뷰어로만 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기만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걸 이메일로 보내면 이 사람한테 자슈아7231 gmail.com 이 사람한테 이메일이 지금 가는 건데 이메일이 뭘로 갔어요? 제가 아까 이 구글 드라이브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걸 열면 이 파일만 열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했다고 내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모든 게 공유되는 게 아니라 얘만 공유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구글 문서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구글 문서를 써서 이렇게 카피해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것을 여기다 공유해가지고 바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파일을 읽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공유 기능이 이 문서의 이 공유 기능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최신 버전에만 있어요. 최신 버전에. 그런데 지금 구글에서 이 기능을 공짜로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구글 문서 쓸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쓰고 계시면 구글 문서.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빨리 배우셔가지고 빨리 하세요. 구글 드라이브 빨리 배우셔가지고. 예. 이거 쓰기 시작하면요. 구글 문서는 없으면 이제 나중에 안 됩니다. 이 구글 문서는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익히셔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글을 쓰실 거 아니야. 하다못해 카카오톡에라도 글을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에라도. 근데 이제 그게 짧은 내용들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할 때는 필요 없는데 길게 좀 어떤 내용을 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시리어스한 내용을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카카오톡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툭 가면은 그런 거 많죠, 여러분들. 의도치 않았는데 막 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내용들은 카카오톡에서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실수할까 봐. 또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라도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은 무조건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문서에서 씁니다. 구글 문서에서 글을 써가지고 그 부분들을 카피를 해가지고 몇 번 읽어보고 수정한 다음에 카피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카카오톡에서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잘 활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내용이 지금 그만하죠.
그래서 말로 글쓰기에 그 앱은 여러분들이 이거 깔아서 사용해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아까 그 등록하는 거 그걸로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바로 그 다음에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오늘 78번 유튜브 화면 끄고 재생하기. 예. 자, 이 부분도 저한테 질문이 되게 많이 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프리미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질문을 했는데 이걸 왜 질문을 했지? 프리미엄은 그게 되거든요, 그냥. 네? 프리미엄은 그게 되니까 나는 되는데 이분이 왜 안 된다고 이게 질문을 했지? 했다가 그 역지사지라는 것들을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거기다 역지사지를 썼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다 생각을 어떤 때 못할 때가 있어요.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제 내가 플레이 시킬 때 그런 문제 없이 그냥 내가 화면을 꺼도 계속 나와요. 화면을 꺼도. 그러니까 뭔가를 화면을 끈다는 얘기는 어떤 때 쓸까요? 끈다는 얘기는. 라라님, 화면을 유튜브 하다가 화면을 끈다는 것은 어떤 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웃기만 하고 계시네. 대답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해서 볼 때들도 있지만 소리로 들을 때가 많아요. 유튜브를 그냥. 소리로 들어도 다 이해하잖아요. 전 제 아내가 예전부터 연속극을 거실에서 우리 집 거실의 TV가 주방 싱크대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나는 잘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주방 싱크대에서 볼 수 있도록 뭔가를 장치해 줄까 하니까 필요 없대요. 그래서 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안 돼. 근데 소리는 들어요. 아주 연속극을 소리로 듣는 사람. 무슨 라디오 연속극도 아니라 TV 연속극을. 하여튼 뭐 다 알잖아요. 가끔 이렇게 와서 봐도. 근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사실은 뭐냐면은 꺼져야지 되죠. 그렇죠. 왜 꺼져서 해야 뭐냐면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화면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배터리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화면이 늘 켜져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죠.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늘 켜져 있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끈다고 소리가 안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배터리가 지금 거의 없는데 내 충전기도 없고 그럴 때 내비게이션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요. 고속도로 같은 거 갈 때는 화면을 꺼놓으세요. 소리는 들리잖아요. 소리는 거서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는 그건 화면을 봐야만 된다는 그때 가가지고 화면을 켜세요. 그런데 이제 뭐 가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무슨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든가 그러면 그 운전하면서 제가 뭐 목사님 얼굴 보겠습니까? 소리만 들어도 되니까 그럴 때는 화면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면을 끄면은 유튜브가 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프리미엄 안 쓰시는 분들은 다 꺼지죠. 그럼 그걸 어떻게 살릴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지 말고 구글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유튜브.com을 해서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튜브.com에서 거기서 해서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제가 왜 이거는 거기 그대로 있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예? 거기 글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보시라고. 제가 오늘 이것을 하면 그거 글을 안 볼까 봐.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그 위에 있는 거 3점 눌러서 PC에서 그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면은 얘가 꺼져요. 화면이 이렇게 꺼지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중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선생님, 난 거기서 안 되는데. 그때 화면을 위해서 이렇게 내리면 그게 플레이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플레이 부분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플레이를 누르면 화면은 꺼져도 소리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특별히 팁을 드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분은 화면이 꺼지면은 이제 화면이 꺼지면은 그 안 나와야 되는 아니 나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저한테 자기 안 된다 그랬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그 플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운동하실 때 같은 때 뭐 걷기 하고 있는데 걷기 하면서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이러고 가지 마세요. 잘못 넘어지면은 엊그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었어요. 제가 우리 그 매형 중에 한 분이 팔순인데 갔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 누나는 76, 그리고 다른 이제 제 누나 매형은 이제 70대신 분들이고 제가 제일 막내라서 모처럼 제일 막내라서 아주 한참 섬기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 나와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만나면 현역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다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경로 우대를 받고 앉아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많이 제일 쫄병이니까 뭐 설거지부터 뭐 운전 모든 건 다 했습니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그날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야 이제는 넘어지면 부러지더라고요. 넘어지면 부러진대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동의하는 라인은 아닌데 우리 누나들이 70 넘으시고 하니까 넘어지면 부러진다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0된 그 어른이 제가 뭐 온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하기에 야 얘가 겨울에 지금 추운 옷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던 그 모양은 굉장히 멋쟁이거든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를 내가 보기에도 무거울 만큼은 이만큼을 그거 싸가지고 그것도 우등고속버스를 타고 오셔서 그것을 차 밑에다가 넣었던 걸 그걸 내리다가 이분이 넘어져서 첫날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아프셔가지고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들 아까 그거 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고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전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올리면은 안 된다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속으로는 이게 이렇지 않을 텐데 해보면 분명히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한 번에 딱딱 안 된다고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글을 완벽하게 쓰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제가 글을 잘못 썼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물어봐. 그래서 하다가 그냥 안 되면 그냥 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안 되면 말지 마시고 안 되면 끝까지 물어보세요. 여기서 공부 잘하시는 아까 뭐 맥인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즘은 좀 질문이 좀 덜 하시는데 옛날에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전 물어보는 사람들 좋아한다니까요. 그분들 제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사람들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4개가 있었는데 오늘 4개까지 했어요. 일단 그 4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남은 시간에 제가 다른 거 좀 할게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없으신가요? 예, 곽수인님. 예. 지금 MJK 프로그램 앱이요. 예. 이거 이제 제가 받자마자 그걸 해봤는데 아까 복사를 해서 다른데 이제 붙일 수 있다 그러셨는데 아
해결됐습니다. 이제서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게 스크립트 복사가 안 글씨가 안 떴거든요. 음, 근데 제가 네,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떠 가지고 네 해결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예. 때는요, 그, 이제, 네, 말씀하세요, 정킴님. 저기 엔타이바이러스가 그 윈도우 자체 내에서도 그 엔타이바이러스를 제공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윈도우. 예,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쓰시고 파일 뭐 다운로드 뭐 이런 거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그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많이 받는다 나는 뭔가를 그러면 이제 그분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것 같은 외부에 있는 것을 나한테 내 컴퓨터로 내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운로드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오리지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인데 B에서 그것을 다운로드를 하게 해준다는 것은 B에서 뭔가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을 대부분이 어디서 찾냐면은 광고 같은 데서 해요. 광고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B에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광고를 뭔가를 같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부분이 얘네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뭐 위에 막 다운로드 이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부분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찾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거를 그런지 알고 눌러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지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하나 받았더니 갑자기 내 컴퓨터가 막 광고가 막 무지하게 뜨고 이러는 문제들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폰 가지고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아이폰에서는 뭐냐면 다운로드를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제일 위에는 항상 광고가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게 거기 나온다고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위에 거 눌러가지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앱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앱들은요 지워지지도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앱들은 악성 앱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컴퓨터에서도 악성 앱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 하나 깔아놓으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경우도 봤는데 목사님 컴퓨터인데 뭔가 하나를 깔아놓고 나니까 그 이상한 여자들 막 옷 벗고 있는 그런 것들이 툭툭 떠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남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맨날 그런 거나 보나? 아니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했겠지. 근데 그분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뭐 하나 잘못 받아서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안티바이러스는요. 그래서 컴퓨터를 안전하게 하시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거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 중에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아까 보면 19불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어떤 데 세일하면 14불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 3카피도 있고 많은 경우 뭐 10카피짜리도 있고 5카피짜리도 있고 그러세요. 그럼 이제 그것을 보통 이제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안티바이러스 쓰거든요. 걔네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너 남는 거 없냐? 대부분 있어요. 얘네들이 그 주기 귀찮아가지고 그거 안 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코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는 이메일로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했죠. 3카피짜리인데 내가 2개밖에 안 쓰고 하나 지금 남고 있다고요. 근데 아휴 이거 아버지 집에 가서 해주려니까 귀찮고 하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할지도 모를 텐데 하니까 그냥 놔두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너 그런 거 쓰냐 이러면 애들이 안 써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셔가지고 주시면 되잖아요. 코드만 집어넣으면 액티베이트 되는 거니까. 안티바이러스는 그렇게 가지고 사서 쓰십시오. 스마트폰에도 안티바이러스가 되는 게 있는데 스마트폰에는 비교적 컴퓨터보다는 안전해요. 그리고 아까 그 디바이스 케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스마트폰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손에 들고 맨날 업데이트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안 해도 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죠. 네? 그 업데이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기능을 개선했다든가 아니면 취약점이 발견돼서 그것을 얘네들이 막은 거예요. 취약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다른 애들이 그런 나쁜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얘네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업데이트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식이 예전에는 업데이트만 해라 그러면 안 해요. 지금 왜 안 하냐 그러면 돈 나올까 봐. 돈 들어갈까 봐. 근데 업데이트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스마트폰의 업데이트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삼성폰을 쓰고 있는데도 같은 기종이라도 여러분들이 UI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업데이트는요. 구글의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의 뭐 UI 삼성에 쓰는 UI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요. 통신 회사별로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버라이전부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순서는 항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AT&T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서 똑같은 건데 쟤랑 나랑 달라 그러면 이제 통신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며칠 기다리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다 해줍니다. 안티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직도 아예 저는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USB 스틱 있죠? USB에다 꽂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USB 하는데 USB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USB 스마트폰 컴퓨터에다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컴퓨터에 꽂을 때 그때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예요. 얘가 바이러스가 걸려 있으면 그게 다 꽂을 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 누가 내 컴퓨터에 그거 꽂으려고 그러면 저는 아직 심장이 벌렁벌렁. 근데 이제 안티바이러스가 그걸 꽂으면 그걸 체크를 해요. 외부 디바이스를 먼저 체크해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꽂고 나서 얘가 감염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티바이러스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안티바이러스를 돌려서 악성 프로그램들 아까 그런 돈 받고 이런 그 돈을 저거 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아주 악성 프로그램들은 잘 잡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티바이러스 그거는 하나씩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전에 엔타이바이러스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거든요. 근데 요즘 거는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거였는데 안티바이러스가 하나만 깔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뭔가 다른 게 러닝되고 있으면은 2개 이상 되면은 그게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지금 스마트폰에 우리 뭐 김 선생님은 컴퓨터 잘 하시니까 그 앱을 쭉 보시면은 뭔가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 안티바이러스가. 근데 그 안티바이러스라든가 시큐리티가 2개씩만 이렇게 깔려 있으면 2개가 다 러닝을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컴퓨터가 늦어진다든가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윈도우 10 쓰시니까 보면은 그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죠? 그거를 쭉 보세요. 한번 오늘 끝나고 나시면. 그러면 거기에 쓸데없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딜리트 시키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안티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도 언제 깔아놓은지 모르는 게 깔아놓은 게 2개,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충돌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티바이러스 하나는 꼭 깔아두세요. 하나는. 그럼 이제 그게 액티베이트 되는 기간이 아까 같이 보시면 1년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걔네들 안 싸게 해줘요. 네? 1년 후에는 안 싸게 해줍니다. 그때는 새로 사는 게 더 싸요. 그럼 새로 인스톨을 할 때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제가 노턴을 쓰다가 아까 만약에 다른 안티바이러스 쓰면은 새로 인스톨을 할 때 네가 지금 이거 있는데 이것을 딜리트 시키고 혹은 뭐 얘를 동작 안 하게 하고 이것을 사용하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쫓아서 하시면 두 개가 안 깔려지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보통 잘 못하셔가지고 이제 두 개가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하나 사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한번 고치시러 가시면 얼마예요? 최소한 50불 되지 않나요? 뭐 하나 고치려고. 근데 이거 한 15불, 20불 가지고 몇 대 컴퓨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원가적으로 유리하죠. 여러분들 또 요즘 같은 때는 고치러 가도 어렵잖아요. 미국에서 뭐 가서 만나기도 어렵고. 만약에 여러분들 저런 데 가보세요. 그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번 베스트바이 가보서 고친 적이 있어요? 진단해 주는 데만 70 몇 불 합니다. 얘가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진단해 주는데. 너무 억울하죠. 물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고치면은 그 비용을 웨이브해 주시면 되게 비싸죠. 한 4, 5일씩 걸리고. 그러니까 컴퓨터는 여러분들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컴퓨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윈도우입니까?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건 다 돈 주고 사면 돼요. 여러분들 데이터예요. 여러분 데이터는 돈 주고 못 사잖아요. 데이터는 어디에 보관하라고? 제가?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에 보관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러면 뭐 컴퓨터가 망가지든 뭐 해도 클라우드에 다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 다 살릴 수 있잖아요. 예, 또 다른 질문. 김 선생님 저 되셨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제가 할까요? 예, 예. 여보세요? 아니 김 선생님 되셨죠?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이 선생님. 예. 예, 예. 클라우드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구글 덕하고 에버노트를 쓰는데요. 구글 독에서 이거는 그 페이지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미지나 그런 거 포함되어 있는 다큐멘트를 쓸 때는 그 이미지를 넣으면 크면은 그냥 페이지가 싹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빈 공간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에버노트를 많이 쓰거든요. 에버노트는 페이지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구글 독에서 그 이미지 같은 거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종적인 파일을 뭘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PDF 파일로 만드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뭘로 하시려고 하나요? 어떤 지금 뭐를 만드는데 문서 구글 닥스를 쓰시죠? 저는 모든 노트를 구글 닥이라든가 그러면 에버노트에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트를, 제가 필요한 모든 다큐멘트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시어해 주려고 해줄 때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미지 같은 거를 포함된 다큐멘트는 에버노트 쪽이 훨씬 낫더라고요. 이쪽 저 구글 덕의 페이지 개념 때문에 팍팍 넘어가 가지고 그 구글 닥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에버노트를 그런 쪽의 용도로 쓰시는 분을 거의 처음 봤어요. 예, 에버노트라는 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노트 프로그램 중에서 내 거를 저장하는 것 최고로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비쌉니다. 그렇죠? 1년 69불, 사용료가 예? 69불 구구예요. 1년. 1년 사용료가 70불이나 되는데 이제 예, 물론 예. 이제 가끔씩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1년에 70불씩 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비싸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거기에는 내 걸 저장해 주는 걸 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에버노트에서 무엇을 제가 에디팅을 하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에버노트는 그냥 전 저장하는 데만 쓰니까.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구글 문서에서는 그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지 않고 구글 문서는 그냥 저 대부분이 원고를 하는 데를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아래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최종적인 것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해요. 예, 최종 결과물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가 아니면 아래 한글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아까 얘기한 대로 PDF 파일로 만들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전혀 그런 거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 제가 어떻게 예, 한번 만들는지.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들 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분 지금 마이크 끄십시오. 어떤 분 다 마이크 끄세요. 제가 이제 구글 문서에서
지금 누가 이름만 마이크 보이네. 켜셨어요? 마이크 체크해서 끄세요. 가는 중이래? Alt M인가? 제가 갑자기 지금 키가 생각이 안 나네. 컨트롤 M인가? Alt M. 마이크 끄는 게 있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여기다가 지금 문서를 썼습니다. 제가 구글 문서를요. 이런 원고를. 근데 제가 여기를 이제 이만큼을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제가 여기를 카피를 했어요. 복사를. 이제 원고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 아래 여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PDF 여기서 제가 원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필요한 분들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원본을. 그래서 제가 이 PDF 원본이라는 파일을 제가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마이크를 켜고 계신데 자기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하셔서 그거 끄세요. 지금 다 이거 나중에 녹음도 되고 하는데 개별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카피해 왔던 것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아래 한글이죠. 네?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냐면 만약 컴퓨터가 뭐 하면 이제 제가 스마트폰 그림을 하나 넣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서 이제 쉽게 그냥 구글에서 찾읍시다. 구글에서 제가 스마트폰을 하나 그림을 찾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만약에 이 그림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이걸 넣으려고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게 나와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어요. 어디에다가 저장하는 게 나오죠. 이제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단체방 잘 운영하기 여기다가 그림을 제가 만약에 제로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단체방 잘 이용하기. 자, 그래놓고 여기에서 아까 이게 이 여기였었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 그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입력에 가서 그림을 선택하고 아까 걔가 어디에 있었냐면 80번에 여기 있었어요. 단체가 이 제로 요 그림이었죠. 요걸 선택해서 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기를 이렇게 끌어주면 돼요. 네? 크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글씨하고 사이에서 조금 띄고 싶다. 여기는 이제 다행히 이렇게 하얀 게 있으니까 뭐 안 띄어도 이렇게 스페이스가 될 텐데 여기 하얀 게 아닌다 그러면 조금 띄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개체 속성에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백을 오른쪽으로 2mm를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2mm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그림하고 여기하고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 PDF로 저장하는 거 있죠. PDF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걸 뭘로 저장하냐면 JPG 파일,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아까 80번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그건 아직 안 만들어진 거니까. 80번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PDF 원본이라는 걸로 그냥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저장을 하면은 JPG 파일이 몇 페이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80번이었어요. 아까. 80번을 눌러보면 JPG 파일이 이 PDF 원본이라는 걸로 1, 2, 3, 3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아까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개인적으로 보내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뭐 어떤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보면 다 잘 보여요. 또 혹은 이것을 아까 PDF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그것도 잘 보입니다. PDF 파일은 해볼까요? 파일을 이게 저장하기를 PDF로 저장하기 하면은 그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이거를 80번에다가 거기다 저장을 합시다. 80번에다가.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그 폴더를 잘 보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 나는 분명히 저장했는데 없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80번에 여기 PDF도 있었죠. 여기 PDF가 있죠. PDF가. 그러면 이 PDF 파일을 이제 그 사람한테 보내주거나 아까 JPG 파일을 보내주면은 잘 보는 거예요. 한번 보내줘 볼게요. 이 PDF 파일을 어떻게 보내냐면 제가 카카오톡을 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시는 분은 이 PC용 카카오톡을 반드시 깔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CPU가 로드가 굉장히 지금 걸려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툭툭툭툭 되는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걸리는 겁니다.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 PDF 파일을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죠. 끌고 와서. PDF 파일이 갔죠, 저한테? 네? 그럼 이거를 보는 사람은 여기 눌러보면은 열기 하면은 그게 열어지겠죠? 파일이? 그렇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보낼 때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낼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접근을 하실 때요. 컴퓨터의 접근은 이거예요. 컴퓨터의 접근은 시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적인 결과를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를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최종적인 결과를.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만약에 프린트 아웃 하는 것도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다. 그럼 아까 같이 저같이 이제 뭐 사이즈를 크게 하고 마진을 적게 한 그 위에다가 글을 써줘야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프린트아웃 돼서 보내는 거다 그러면 글씨를 크게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그 문서가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문서, 레터 사이즈에 그 다음에 글자 폰트는 뭐 10이나 11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그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때 최종적인 거기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접근을 했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리포트를 뭘로 내줄 것인가에 그걸 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입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형도를 만들고 이런 건물을 질 거야 하고 시작해서 이제 베이직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대한 생각도 스마트폰의 생각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내가 이런 얘기를 건방지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최초라든가 전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뭘 원하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받는 게 굉장히 좋다고 편한 게 배웠어. 근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 사람은 프린트아웃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그거 쓸데없는 게 돼버립니다.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보냈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배려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걸 두 가지를 다 만드시더라고요. 프린트해서 볼 사람은 이렇게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볼 사람은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주 배려가 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들이 요즘 프린트해서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프린터가 별로 없어요.
저희 집에는 또 프린터 있어도 잘 안 써요. 그래서 되게 스마트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실 거는 잘 생각하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쓴다고 아래 한글로 파일로 보내지 마세요. 네? 아까 그 파일에서 저장하면 아래 기본적으로 저장하면 아래 한글로 되죠. 아래 한글 파일로 보내면은 아래 한글 파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보내시면은 스마트폰으로 볼 때 그 관련된 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로 보내시면 다 제일 안전하냐면 PDF. 그거는 거의 다 읽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도 읽고 컴퓨터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JPG라든가 이런 그래픽 파일은 다 읽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낼 걸 그렇게 보내세요. 근데 아까 JPG 페이지로 보낼 때는 한 페이지별로 그게 생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 내용이 20페이지라 그러면 파일이 20개인 거예요. 네? 그림이. 근데 PDF 파일은 하나죠. 그걸 열어보면 이제 1, 2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팁을 드리면, 내가 지금 만드는 것이 내가 저작권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든 걸 누가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본은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JPG나 그래픽 파일을 보내세요. 왜 그러냐면 PDF 파일은 거기서 읽어드려서 고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읽어서 자기 글로 고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PDF 파일로 그렇게 그러니까 JPG는 그림을 거기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림의 글씨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림의 뭐 형태를 좀 바꾼다든가 할 수 있는 글씨를 못 고치는데 PDF 파일은 글 자체를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물론 JPG 파일도 스캐너를 가지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되고 해서 사람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PDF 파일은 그렇지 않고 착 제대로 글로 원고를 차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것들을 좀 조심해서 하십시오. 이 얘기는 좀 조금 아까 이 얘기는 좀 어려웠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굉장히 오늘 수준 높은 질문 하셨어요. 이제 대답이 됐나요? 이 선생님? 예. 예. 그래서 문서를 그런 식으로 만드시고 아래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해서 그 링크 보내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따가 여러분들 나는 아까 이따 금연반 아닌데 나는 기필코 오늘 카카오톡 채널을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거기서 초대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메인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그 태필린들 하는 그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쓰는 단어도 좀 다르고 합니다. 거기는 100% 크리스천들의 모임이고 하니까. 자,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선생님, 예.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우리 그 삼성 갤럭시 S20 FE 예. 그거가 좋다고 아까 레코멘드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 프라임에 가니까 그게 갤럭시 S20 FE 그리고 5G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예. 5G라는 것은 이제 5G. 5G가 됐잖아. 예? 5G를 네.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5G로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이제 LTE도 있을 거예요. LTE는 이제 그래서- 뭐냐면 4G. 예? 근데 5G나 어. 4G가 지금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5G로 하세요. 근데 앞으로-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딴 거는 어머 잊어버렸다. 돈 없어졌어. S20 그리고 무슨 G 그러니까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예. 지금 지금 삼성에서 올 봄에 출시된 게 S20이죠. 그렇죠? S20.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나온 게 노트 20이죠. 그렇죠? 노트 20.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FE라는 버전은 처음 나온 거예요. FE라는 것은. 근데 FE가 프렌드 에디션이래.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맞아요.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시장을 이제 그런 층의 시장을 노리는 최초의 건데 옛날엔 지금도 나오지만 뭐 무슨 사이즈가 여기 계신 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A 시리즈가 있었어요. A 시리즈. 그거는 이제 중저가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S 시리즈가 제일 하이엔드예요. S 시리즈가 그러니까 우리 그 멀서리 뭐 벤츠 같은 것도 S가 제일 하이엔드죠. 그래서 S 시리즈가 있고 A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S 시리즈예요. S20F예요. FE예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진 거예요. 그 얼마죠? 지금 699불인가? 99불. 699죠? 699, 네. 699불이죠. S20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S20는 1000불이 넘었어요. 그렇죠? 1000불이 S20의 플러스, 그러니까 화면이 큰 거. 근데 이게 지금 FE가 큰 거예요. 화면이 크고 S20이랑 거의 사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싸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 쉐어를 좀 올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사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S 시리즈 제일 좋은 거 사시면 되죠. 근데 S20이나 S20 FE나 제가 보니까 야 이게 거의 비슷한데 해가지고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가격 대 성능 비교해 놓을 때 그 비용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매기님이 지금까지 아이폰 쓰시다가 저 때문에 바꾸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우린 네. 각오는 무슨 각오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힘들 거예요. 일주일 정도 뭐냐면 옛날에 쓰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일주일 정도 힘드셔야 되는데 그것만 견디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노트나 이거 가지고 뭐가 힘들었었냐면 예전에 거는 그 파워 버튼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왼쪽으로 옮겨갔어요. 작년부터 나오는 폰들이 삼성 하이엔드가. 이게 힘들더라니까 자꾸 오른쪽을 누르고 앉아있더라니까 제가 뭔가를.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제 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이폰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이폰보다 뭐 카카오톡을 써도 꾹 눌러서 뭐 나오는 게 많아요. 꾹 누르면 나오는 게. 근데 아이폰에서는 그게 안 되고 뭐 어디엔가 자꾸 들어갔다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신 거를 좀 참으십시오. 네, 좋으실 겁니다. 예, 또 됐습니까? 대답이 그럼? 네, 됐고요. 아까 우리 그 76번 그 malware 그 zero kit이라는 거를 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았죠. 제가 받았어요. 그 무료 다운로드를. 예. 근데 열리는데 굉장히 좀 안 열려요. 제가 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저가 자꾸 이거 뜨는 거예요. WinZip이라는 거. WIN. 그거 뭐라고 절 보고 한번 깔으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윈집은 그건 뭐예요? 깔을 필요가 없이 그런 파일들은 사이즈들이 이렇게 큰 파일들을 zip이라는 건 뭐냐면 걔를 압축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파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압축시켜서 작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 압축시킨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걸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에는 다 있어요, 지금. 그게 zip이에요. 그 윈집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zip 프로그램이. 근데 아마 그걸 해서 윈집이라는 걸 깔으라고 하면은 윈집 안 깔아도 되는데 걔네들이 윈집을 지네 걸 깔으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윈집을 만약에 설치를 하라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근데 설치가 돼 있어갖고 제가 그 malware 그 제로 키트를 했더니 이제 다운로드 받았더니 그 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WinZip 파일로. 푸는 그 위에 그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 오케이. 그러면 그걸 누르면 이제 새롭게 그게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하나의 폴더가 생기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 푸는 거를 몰랐나 봐요. 예, 그걸 안 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갖고 고생했죠. 네, 뭐든지 고생을 해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배워드려도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네, 그거는 그 위에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 푸는 거.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G 파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어젠가 그저께인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불 그 공기를 요즘 압축시켜가지고 이불 넣는 백 있죠? 그거 저보고 사오라고. 미국에서 다이소에서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고 바꿔주지도 않는다고 저보고 사오라고 해가지고 뭐 몇 개를 오다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이불 같은 걸 그냥 저장하려 그러면은 부피가 컸잖아요, 이불은. 근데 우리가 그 팩에다가 넣고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빼면 공기가 빠지면 이렇게 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집이에요. GIP라는 게. 그러니까 거의 대표적인 게 뭐 윈집도 있고 무슨 R집도 있고 무슨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거를 압축시키거나 푸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음은 시작 그러니까 마감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파일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안 간다 그러면 그런 집을 시키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면 G 파일로 보내면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파일에 제한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의 맥시멈이 얼마죠? 파일 보낼 때? 300메가죠. 그렇죠? 300메가인데 만약에 내가 파일을 다른 것들을 이렇게 그냥 하니까 300메가가 넘어서 크다. 그런데 그걸 집을 해보니까 몇 개를 이제 한꺼번에 집을 하는 거거든요. 파일을 몇 개가 있는 것을 한 번에 집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줄어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컴퓨터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우리 그레이스 황 누님이 계속 매주 들어오시니까 기분 좋습니다. 제가 얼굴을 뵈니까. 제가 엊그제 처음으로 아내한테 요즘 전화는 계속하면서 한 번도 동영상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와이프랑.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서로 동영상 얼굴 안 봐도 살 만큼 살아서 그런지 어쨌든 전화는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옷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옷을 입은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이상해졌대요. 많이. 근데 그건 제 아내가 더 잘 알겠죠. 근데 아마 이 치과 틀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모양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얼굴이. 근데 걱정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어깨 심각성에 대한 얘기 안 했습니다. 괜히 걱정할까 봐. 제 아내는 또 걱정하면 또 더 크게 걱정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골프도 그래서 미국 가면은 골프를 좀 자주 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강의에 어떤 강의든지 이렇게 자주 참여하세요.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것들 말고 오늘 다른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 많이 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은 오늘 하는 건 이미 다 알았어요. 근데 다른 얘기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참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 달에는 강의 못 할 수 있어요. 11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 시작하면은 아마 몇 주는 못 할 거예요. 좀 힘들고 하기도 하고 발음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못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할 때 막 하세요. 저는 막 부려먹으세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몇 명이 모여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강의를 부탁하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몇 명이 친구를 모으시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옛날 미국에 있을 때 그 돈 받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지금 돈도 안 받고 해드리겠다는데.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우리 박 선생님, 윤박 선생님. 마이크 키시고요. 마이크 키셔야 돼요. 안 들립니다. 지금 마이크 안 키셨어요. 예.
이불 넣는 베큐um백 있잖아요. 이불 넣는 베큐um백. 예, 예. 네, 그거 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냐 되면은 트래시백이 그 두꺼운 게 있어요. 트래시 저기 그로서로 가면 트래시백 한 50g짜리 그럼 봉지 크거든요. 그걸 사다가 쓰셔가지고 베큐um으로 저기 뽑아가지고 그 끄트머리를 안절 꽈가지고 스카치로 칭칭 감아놓으면은 베큐um백 역할을 해요. 아주 좋아요. 싸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제 아내가 저보고 사오라는 게 한국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뭐 사다 줬거나 아니면 아내가 들어와서 있을 때 다이소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트래시백은 그냥 하나.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아내가 사오라는 건 잘 사다 줘야 뭐 제가 비싼 거라 그러면 모르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치사하게 다이소 가기가 싫어서 안 사왔냐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이소에서 안 판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얘기를 딱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트래시백으로 그렇게 하면 좋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가 아주 지금 한국이 아주 가을입니다. 오늘 여기 원주는 어제 영하 3도였고요. 제가 있는데 오늘은 아침에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인데 오늘은 지금 날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이불 빨래를 해놓고 못 널었는데 오늘은 지금 나가서 이불 빨래를 한 거 널어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고요. 또 이따가 그 강의 들으실 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예.